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주제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 대답만 하라인데요. 줄여서 답정너라고들 하죠. 이 존 볼턴의 회고록에 언론이 주목하고 온갖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보수 언론은 이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문제가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고 좀 무조건 정해진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정해진 답 뭐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벤트에만 관심이 있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서 체제를 붕괴시키든지 아니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이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어떤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수 언론이 쓴 관련 사설을 봐도 거의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어요? 먼저 조선일보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더해서 한국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방법을 만들지는 않고 남북 간의 어떤 이벤트에만 신경을 쓰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판문점에서의 3자 회동 이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이 사실상 적대 관계를 종식했다고 선언한 것도 현실 왜곡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북핵이 유지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쇼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할 거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만드느라고 협상 중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테니까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모델이 리비아식 비핵화라는 거고 사실 존 볼턴의 주장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여러 조건이 갖춰지면 언젠가 핵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을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핵을 포기하면 그것은 이제 무장 해제인 거고 그 이후에 우리를 때리려는 거 아니냐 카다피의 최후를 봐라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반면 원래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평행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이를 중재를 해서 우리는 북한은 일단 핵동결로 시작을 하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또 내줄 수 있는 것은 내줘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였는데 하노이 노딜이 이제 이거에 실패한 결과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실패를 두고 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왜곡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렇고 또 다른 신문은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사설에서 이 존 볼턴의 주장과 청와대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진실게임 구도로 다루면서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노이 노딜 직후에 청와대가 이 영변을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존 볼턴한테 설명했다 이 대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 직후에 이제 방미했을 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CVID 비핵화에 동의하도록 정의용 실장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라고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이걸 믿고 미국은 북미 협상에 나서게 됐다. 이제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북한이 아니고 남한의 어떤 통일 의지와 관련된 아이디어였더라라고 이제 존 볼턴이 쓴 내용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이것들이 사실이면 청와대가 익지도 않은 열매를 서둘러 따려다 빚은 참사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영변 핵시설의 가치에 관련된 논란,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관한 논란, 그리고 종전선언 주장의 의도 이 3가지인 건데 먼저 영변 핵시설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도 논란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변 핵시설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쪽은 시설이 낡았고 그리고 북한 핵무기는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하는 단계로 이전한 상황인데 영변은 플루토늄 재처리가 핵심이고 따라서 다른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중요하지 영변은 쓸모가 없다. 이걸 내놓는 것은 북한이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아닌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존 볼턴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2011년 11월 달에 북한 핵시설을 둘러볼 경험이 있는 미국의 핵과학자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는 영변 지하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걸 확인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 강연에서는 비핵화라는 거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심장인 영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영변에 계속 새로운 건물과 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대로면 영변의 폐기가 또 비핵화 입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존 볼턴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정신병적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 이것도 CVID, FFID 복잡하죠. 그렇죠. 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북한은 이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비핵화를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충돌이 있었던 건데요. 미국의 개념으로 보면은 핵시설 폐기에
사찰 수용 이걸 더해서 현재 핵, 미래 핵까지 이제 논해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건데 가령 핵무기 지식을 갖고 있는 북한의 과학자들을 해외 이주시키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제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의 개념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설명했지만 과거에는 북한이 또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요약을 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 이것도 합의하기 나름이었던 건데 이 합의를 위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뭐예요? 원래 북한은 정전협정과 관련해서는 북미 양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남한이라든지 이렇게 좀 끼어들지 말아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게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체제를 보장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건 우리가 개입하기도 어렵고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는 의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북미 협상 논의를 하면서 종전선언 자체를 정치적 의미의 행사 이렇게 좀 격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를 해왔고 이걸 우리가 또 설득을 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줄 것이 이제 불분명해지면 종전선언을 해주는 걸로 보완하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존 볼턴의 서술은 종전선언을 쉽게 내줄 것은 아니었는데 한국이 설득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악의적 서술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존 볼턴 책이 다 옳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게 이 존 볼턴 회고록은 큰 줄기 자체는 어느 정도 팩트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내 언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존 볼턴의 평가를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하고 싶었던 주장을 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저널리즘의 기본이라는 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부터 안 하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또 한국 정부 편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 정부 편도 아니네요. 그렇죠. 존 볼턴의 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슬픈 정규직화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가량이 이달 말로 계약 종료가 되는데 인천공항공사 측이 청원경찰 신분으로 이들을 전환해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물론 이 당사자들도 반발하고 있다고 하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그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와서 8만 명가량이 서명하는 등 좀 아수라장이 된 상황입니다.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당사자들은 또 왜 반발해요? 이게 이제 앞서 1,900명 중에 2017년 5월에 이제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들 800여 명의 경우에는 공개 경쟁 방식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탈락한 노동자들의 경우엔 그러면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용 안정 방안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 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한 내용은 뭐예요? 공사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취준생들이 지금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비정규직이 경쟁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막 전환이 돼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취준생이 피해를 본다. 이것은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고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이 청원경찰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가 인터넷에 자기가 이 청원경찰이 될 건데 그러면 연봉 5천이 된다. 이렇게 써서 이제 더 파장이 큰 것 같은데요. 예. 서울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접 고용되는 보안검색 요원은 일반직 사원하고 별도 임금 체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자회사 정규직 편입되는 경우하고 동일한 수준이라는데 이 경우에 이제 자회사 정규직이면 평균 연봉 3,500만 원 수준인데 이번에 이 전환돼서 3.7% 인상돼서 한 3,600만 원 정도를 넘는 수준이 될 거다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인데요. 예. 다만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이 있는데 이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505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정규직 전환 때문에 원래 뽑으려고 했던 공채 규모가 줄어들어요? 일단 공사 측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검색 요원이나 소방직 등하고 공채로 뽑는 사무직, 토목직, 건축직 등은 이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 수혜가 발생하는데 정규직화 때문에 채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도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원 수와 인건비를 제한하는 총액 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층위를 나눠서 공사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요. 정책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이 큰 틀에서 맞는 거냐 이걸 우선 판단을 하고 맞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앞장서야 될 게 정치권인데 사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노력하는 청년이 호구가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갈등에 불을 붙이는 건데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자리 고시를 만들어서 전국 취준생이 한꺼번에 시험 보게 하고 성적별로 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지 이거 자체를 지금 가지고 갈등의 어떤 요소로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